지금 이 OBS에서 장면을 좀 추가할 겁니다. 바로 씬이죠. 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현재 이 OBS에 대한 여기 보면 프로파일과 씬이 있죠. 그래서 프로파일에는 현재 이 OBS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언타이틀드라고 되어 있는데 리네임 하셔서 자 렉처용으로 지금 저는 4K 모니터를 쓰고 있죠. 여러분들은 FHD 혹은 저는 이제 4K용으로 녹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4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정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빠르게 이제 프로파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K라는 걸 했고, 그러면 여기 이 해당되는 프로파일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모든 내용이 프로파일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프로파일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앞서 했던 거가 이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가 이제 심플 모드에서 했었죠. 좀 더 이번에는 어드밴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드밴스로 하면은 이렇게 탭 형태로 나오고 이제 오디오 트랙을 직접 선택하거나 인코더 타입 혹은 이제 사용되는 비트레이트 등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리밍 형태는 우리는 안 할 거니까 얘는 디폴트로 놔둘 거고, 레코딩 이제 녹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로 일단 하고 FFmpeg으로 또 이제 진행 가능하죠. 일단 스탠다드에 자 레코딩 패스는 이제 뒤에 비디오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걸 SSD 드라이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른 드라이브. 그래서 저는 C 드라이브가 SSD이기 때문에 워크의 비디오를 일단 바꿔놓고, 여기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 MKV가 사용되고 있죠. 일단 편집 호환성 때문에 MP4로 바꾸고 일단. 자, 그러면 여기 인코더 타입을 골라주는 게 나옵니다. 경고는 저번에 봤듯이 일단 중간에 끊기면 복구가 불가능한. 여기 보면 이제 인코더 타입을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었죠. 우리가 X264는 이제 CPU 파워, 그 다음 N100 얘는 이제 여러분들의 GPU 파워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하면 직접 비트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좀 높일 건데, 지금 제가 이제 화면 4K를 녹화하려면은 이제 비트레이트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4K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40mbps 정도가 가장 품질이 좋은데, 그 정도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한 15mbps 정도, 15mbps에서 뭐 20mbps 정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사이즈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Full HD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1920, 1080 해당되는 Full HD인 경우에는 이제 8mbps에서 8에서 10mbps가 적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5메가로 해도 되고, 전 이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웃풋 설정됐고 적용. 그 다음에 오디오. 자, 오디오는 지금 현재 아직 제가 다 지금 지워버려서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데스크탑 오디오 디폴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메인 스피커로 빠져나오게끔 해도 되고. 디폴트로 하면은 이제 윈도우에서 설정된 내용의 재생 장치가 나오겠죠. 자, 마이크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메인 마이크로 뒤에 핀 마이크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포커스라이트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자, 적용. 그러면 이제 마이크에 대한 푸시 투 뮤트라고 해서 나중에 핫키를 정해줄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아직은 쓰지 않을 거고. 자, 이제 비디오로 가면은 이제 베이스,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해상도, 4K 모니터이기 때문에 3840 16: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웃풋에 보면은 FHD 1920, 108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베이스는 이거지만 이제 아웃풋 출력 결과물은 FHD가 되는 거죠. 만일에 4K로 동일하게 하고 싶으면은 얘도 3840으로 맞춰줘야 여기에 대한 풀 녹화 화면이 저장이 됩니다. 30프레임의 비트 큐빅 형태로 그대로 적용. 자, 그럼 이제 4K 화면이 됐죠? 아직 하키는 넣어주지 않았고, 그러면 OK. 그럼 여기에 대한 설정 이제 렉처 4K에 여기 잘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Full H다 그러면 New를 Duplicate를 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설정에서 Duplicate를 하고 이제 렉처 FHD 1920-1080에 대한 사이즈만 세팅이 들어가서 자 비디오 요것만 살짝 바꾸면 되겠죠. 1920-1080 사이즈로 아웃풋을 내도록. 그 다음에 자 적용.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프로파일을 단순히 얘로 바꾸는 것만으로 이제 4K 잠깐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바뀌었죠. 단순히 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FHD 다시 세팅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씬 컬렉션인데 바로 씬 컬렉션도 여기에 지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만들어주게 되면 씬을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죠. 컬렉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름을 지워줍니다. 자 리네임. 자 얘도 렉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입 1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 씬에 대한 컬렉션 이름이 렉처 타입 1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씬들을 만들어 낼 겁니다. 자 그러면 OBS 자 여기서 이제 씬 기존에 첫 번째 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름 바꾸기로 해서 맨 처음 만들 건 인트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리소스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뭐 배경 그림이라든가 그래픽 그 다음에 인트로 아웃트로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걸 이제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인트로 4K 버전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트로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의 위치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 인트로에 집어넣을 거는 이제 플러스 이번엔 소스의 종류가 뭐냐면 바로 이걸 선택을 합니다. 미디어 소스. 자, 미디어 소스. 이제 우리가 인트로 화면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인트로 비디오. 자, 오케이. 다음에 이 로컬 파일의 위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그러니까 복사한 부분에 컨트롤 V 하면 그 위치가 들어가죠. 오픈. 자, 그럼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하시고 인트로는 딱 이제 루프를 걸면 안 되고 한 번만 수행한 다음에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키워봅시다. 일단 소스가 액티브 되면은 리스타트 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 하드웨어 디코딩을 쓴다. 써주면 GPU를 사용하겠죠. Show nothing when play ends. 이게 체크되어 있어야 한 번 플레이 되고 이제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OK를 눌러봅시다. 그럼 어때요? 인트로가 한번 수행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이게 이제 인트로가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렉처 화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add 이번에 렉처. 자 렉처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샷 이름을 그래서 MCU 그 다음에 PR 포지션 라이트 백그라운드가 비디오가 되는 건지 아니면 데스크가 되는 건지 저는 여기에 데스크를 먼저 쓰기로 했습니다. 데스크 01.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이름 규칙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바탕에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죠. 디스플레이 캡처 데스크 01 오케이. 자, 디스플레이 첫 번째 데스크탑 화면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 화면, 비디오 캡처 장치죠. 비디오 캡처 디바이스.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하나, 메인, 그 다음에 캠 1, 캠 2 쓰기로 했죠. 자, 메인으로 사용할 카메라를 지정하겠습니다. 메인
다음에 EOS 웹캠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HDMI 케이블 혹은 웹캠, EOS 웹캠 유틸리티를 쓰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었죠. 요거 오케이. 다음에 디바이스는 이제 EOS 웹캠 유틸리티. EOS 웹캠 유틸리티는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이제 USB를 통해서 이 해당 내용을 이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예,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화면은 이제 그 웹캠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USB를 통해서 이제 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을 이제 적당히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약간 키우고, 자,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이제 자릅니다. 밑에도 자르고, 자, Alt 키를 누르고 적당히 쓸모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자, 그 다음에 메인 여기에 이제 필터를 넣어야 되겠죠. 필터 플러스 크로마키 오케이. 자, 그린 이펙트 그린 백그라운드를 지워주죠. 디폴트 값만으로도 깔끔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조명이 좋으면 이제 깔끔하게 삭제할 수 있죠. 자, 클로즈. 자, 이펙트를 한 번 더 합니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제가 이쪽을 바라볼 때 저쪽, 예, 오른쪽 화면에 얼굴 모습이 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플립, 트랜스폼의 플립, 호리존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쪽을 보면 이쪽 화면을 가리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자, 메인 웹캠 이제 적당히 사이즈를 조절해 줍니다. 너무 커도 화면을 너무 가리면은 이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해 주고, 자, 이 상태를 이제 항상 이걸로 쓸 겁니다. PR. 그러면 얘를, 자, 오른쪽 버튼 듀플리케이트. 이번엔 PR이 아니라 PL로, 자, 뒤지우고 데스크 001 오케이. 뭐 하면 되죠?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면은 왼쪽 오른쪽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제 컷 화면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한 번에 움직입니다. 그렇죠? 인트로로 갔다가 끝나는 지점에서 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씬을 만들어 볼 건데, 이제 눈알 아이콘이라든가 이 아이콘이 너무 작아서 제가 이제 4K, 저는 이제 4K 모니터를 쓰고 있죠. 4K 모니터에 맞춰서 이제 UI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기존에. 그래서 이 OBS를 실행하기 전에 자, 이렇게 저처럼 OBS 런치 배치 파일이죠. BAT로 끝나는 이제 배치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요 설정 QT 오토 스크린 스케일 팩터를 1로 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 명령으로 해당 OBS 스튜디오를 시작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엑싯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OBS 64 런치 BAT를 이제 바탕화면에도 두고 실행하거나 이제 위치에 갖다 놓고 실행하게 되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이제 하이 DPI라고 하죠. 이제 픽셀 수가 높은 모니터에 적용이 돼서 이제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오른쪽이었죠. 오른쪽, 왼쪽 이제 중앙 배치에서 좀 더 크게 하는 배치로 풀 화면으로 자, 이를 하나 복사하고 디플리케이트 이번에 만들 거는 PF 풀 화면 오케이. 그래서 뭘 풀 화면으로 할 거냐면 제가 이제 보이는 요 캠 있죠? 요 캠을 가운데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이제 미디엄 클로즈업이죠. 더 클로즈업 상태로 하면은 얼굴만 나오게끔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상태에서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한다면은 GU4이 되겠죠.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 복사, 디플리케이트
이번에는 M을 지우고 이제 풀샷인데 이제 지우 클로즈업이죠. 자, 클로즈업을 하려면 얘를 좀 더 아래로 이렇게 당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얼굴만 나오게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집중적인 선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USB 웹캠 형태로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이제 계속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결과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 봅시다. 오른쪽 왼쪽, 자 풀샷, 그 다음에 클로즈업 샷.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MCU PF, 자, 요 정도 수준에서 뒷배경을 데스크가 아닌 이제 이미지와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복사합시다. 마찬가지. 자, duplicate. 이번에 해볼 거는 여기 img 01.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복사됐죠? 이제 우리가 이 데스크는 이제 끄고 이 뒷배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설명을 위한, 이제 집중하기 위한 이미지를 하나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여러분들이 OBS 리소스들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이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중에 하나를 뒤에 배경으로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자, 이미지 소스가 되겠죠? 매스니까 좀 이름을 명확하게 합시다. 이미지 매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자, 이렇게 이미지 파일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고 컨트롤 V, 자, 위치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자, 좀 크죠? 좀 줄여서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을 때는 언로딩을 한다. 자주 보이는 경우에는 언로딩 하는 것보다는 그냥 체크 해제된 상태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장면 전원을 자주 할 경우에. 자,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제일 위에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안 보이죠. 그래서 얘를 자, 이 버튼을 이용해서 혹은 잡아 당겨서 이 밑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데스크는 사실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지워줘도 되겠습니다. remove.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MCU 얘는 이제 뒤에 배경을 사용하는 이제 데스크탑, 그다음에 이미지로 전환하면 뒤에 이제 이미지를 사용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이미지 크기가 상당히 지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얘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 핸들 이걸 이용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보기 좋은 모양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다 채워졌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전화해 봅시다. 자, 이렇게 풀 화면, 이제 바탕화면 보여줄 때, 그 다음에 이미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놓고 이제 뭔가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좀 동일합니다. 이번엔 이제 동영상을 넣어 볼까요? 여기서 duplicate. 이번에 이 뒤에 VID 01. 오케이. 이번엔 이제 이미지가 아니고, 자, 플러스 누른 다음에 비디오를 넣어 봅시다. 미디어 소스. 자, 비디오죠? VID.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이제 비디오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 비디오는 자, 인트로 뮤직 비디오 백. 얘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몇 개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거. 컨트롤 C. 자, 얘는 이제 스카이. 자, 스카이. 예, 오케이. 자, 로컬 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브라우즈, 컨트롤 V, 오픈. 자, 루프 계속 이 해당 비디오 파일이 끝나면 계속 이제 재생할 수 있도록 루프를 체크해 줍니다. 이 소스가 보여질 때 다시 재시작.
그리고 하드웨어 디코딩, 필요하면 하드웨어 디코딩 하면 좋습니다. GPU를 이용하도록. 그 다음에 플레이백 엔드, 맨 마지막에는 꺼는 건데 이거는 해제합시다. 그래서 계속 루프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됐고,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뒤에 백그라운드에 동영상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꽉 채운 다음에 마찬가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하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배경을 사용해서 제가 뭔가 설명을 할 수도 있죠. 배경과 이제 이 해당되는 이미지가 매치되면, 자, 이 이미지는 이제 필요 없겠죠. 얘는 리무브. 자, 이렇게 해서 자, 장면을 꽤 많이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 건 이제 로워 서드. 로워 서드는 여기에 이제 이름을 작게 밑에 구석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요 화면하고 요 화면 두 개에다가 배치할 건데, 그러면 이 로워 서드 뭘 배치할 것인가? 이제 기존에 눌러보면 여기 텍스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텍스트에는 어떤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눌러보시면 단순히 그냥 텍스트만 추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름 그대로 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헬로 월드. 그래서 얘가 가진 옵션은 크게 뭐 안티알리아스, 그 다음에 색상, 자, 투명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넣을 수가 있겠죠. 백그라운드 오페시티 있고, 검은 거. 자, 이 정도 화면상에 배치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눌러보면 애니메이션 되지 않는 그냥 고정된 텍스트가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이 눈알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했다가 끄면 되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다 이겁니다. 애니메이션 되지 않죠. 그래서 이 TDI는 사용하지 않고, 자, TDI 맨 위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브라우저 요소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브라우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브라우저 요소를 사용한다는 것은 HTML에 뭐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애니메이션화된 어떤 코딩이 있으면 그걸 갖다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일례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디터에서 이제 만듭니다. 자, 이름과 이제 그 전공을 이제 표시하는데, 얘를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스타일 CSS에서 작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HTML과 CSS를 알고 있으면 그대로 얘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in.html 이 파일을 이제 그 브라우저로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불편한 점은 좀 있죠. OBS에서 직접 글자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 상에서 글자를 수정해 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CSS의 다양한 이제 기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요 위치, 메인 HTML 파일 위치를 복사를 합니다. 자, 클릭하면 자, VS 코드에서는 이제 복사가 되죠, 위치가. 그러면 OBS로 와서 자, 플러스 다음에 여기에 브라우저, 자, 로워 서드이기 때문에 L3라고 해봅시다. 로워 서드의 약자 L3. 미니멀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미니멀. 그 다음에 OK. 자, 그 웹상에서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로컬에서 쓸 겁니다. 로컬 체크, 브라우즈. 여기에 방금 복사했던 위치, 컨트롤 V로 그 main.html 위치를 이제 저장해 줍니다. 자, 오픈.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적당히 800에 600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는 너무 높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300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1000. 자, 그러면 1000에 300.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커스텀 CSS를 여기서 직접 넣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대로 두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소스를 보여줄 때 보이지 않으면은 셧다운, 이제 꺼버리는 거죠. 브라우저 요소를. 자,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이기를 할 때는 리프레시를 하도록 체크. 이 두 개를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캐시 제거해 볼까요? 그 다음 OK. 자, 그럼 어때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적당히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 위치에. 계속 반복적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으로 왔을 때 이 해당 내용을 눈알 버튼을 끄고 눈알 버튼을 켰을 때 한번 보여진 다음에 다시 한번 눈알 버튼을 눌러서 사라진 다음에는 꺼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나중에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얘를 이제 단축키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한 번만 플레이되고 꺼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간 이 내용을 이제 복사를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화면에도 같이 넣어주고 싶다. 오른쪽 버튼, 자 레퍼런스로 붙여넣기. 자 이번엔 보이네요 바로. 그래서 한번 실험해 봅시다. 키면 이렇게 보이고, 끄면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CSS가 적용된, 너무 붙였네요. 좀 떨어뜨려 놓고, CSS가 적용된 로어 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폰트라든가 이런 것은 어때요? 이 에디터에서 여러분들이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해서 바꾸면 되겠죠. 폰트 패밀리 혹은 여기 보여지는 이제 텍스트의 크기라든가 등등을 CSS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로어 서드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중간에 타이틀을 하나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타이틀도 마찬가지 이제 브라우저 요소에서 사용할 건데, 만들어 놓은 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지죠. 코틀린 안드로이드 앱 만들기. 자, 이 타이틀을 수정하려면은 물론 에디터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해당 HTML 파일에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수정하고 저장하게 되면은 바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브라우저 요소로 소스를 추가합니다. 자, 플러스 브라우저, 이번에는 타이틀이죠. 메인 타이틀. 오케이. 로컬 파일, 브라우즈, 컨트롤 V, 오픈. 자, 이렇게 해서 메인 타이틀로 쓸 거 1280 그러면 300 정도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한 번만 보이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두 개 체크.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적당히 조절해서 화면 중앙 부분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상단 구석에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메인 타이틀은 마찬가지 카피하시고 이 화면, 배경 그림을 가진 이 화면에 붙여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자, 붙여넣기. 그래서 여기서도 만일에 키게 되면 이렇게 해당 타이틀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 매스를 하나 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배경을 하나를 더 넣는다고 해봅시다. 자, 배경 모음에서 자, 여기 컨트롤 C 플러스 이미지, 이번에는 라이브러리 이미지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오케이.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요 밑에 배치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 매스를 끄게 되면 이 뒤에 다른 이미지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자, 요게 켜지면 이제 매스 화면, 꺼지면 라이브러리 화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장면들이 구성이 됐는데, 한 가지 더, 인트로가 있으면 아우트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누르고 아우트로. 오케이. 아우트로도 이제 미디어 소스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트로 비디오. 오케이. 자, 인트로, 아우트로 요거죠. 컨트롤 C
브라우즈, 컨트롤 V, 오픈. 자, 한 번 구동되고 이제 더 이상 구동할 필요는 없죠. 아우트로는, 그쵸? 일단 누르게 되면은 리스타트 되도록 하고 하드웨어 켜주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건 이제 아우트로가 됩니다. 자, 아우트로 내부에는 그 오디오 정보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 여기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녹음 단계에서는 들리진 않습니다만, 왜냐면 여기 오른쪽 버튼 어드밴스 오디오 프로퍼티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아우트로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일단 꺼져 있기 때문에, 만일에 둘 다 듣고 싶으면 모니터 앤 아웃풋을 누르게 되면 소리가 들리게 되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강의 녹화 중에는 그 소리가 중복적으로 입력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끕니다.